나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일상의 어느 날 불현 또는 아니면 일상의 어느 날 세계 속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 것이다. 이런 오늘은 그 창조와 상상력이라는 코너 안에서 일단 제가 제목을 하루치의 약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영어에서 파르치콘이라고 이제 파르마콘이라고 그러죠. 파르마콘. 이 파르마콘이라고 하는 이 약이라는 개념이 이게 뭐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떤 그 질병을 낫게 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동양에서는 우리 낙은 이 약이라는 건 락이라고 발음돼서 즐겁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풀초자만 날아가면은 이제 낙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루치의 약이라고 했느냐? 사실 우리 일상이라는 게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에 이르고 나면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뭐 해갖고, 그 계획을 쭉 세웁니다, 언제나.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일상이라는 것은, 결코 그 계획을 세운 만큼 10년의 일상, 또는 20년 후의 일상,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은 그날 주어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제가 영어로다가 한번 쳐보니까 everydayness라고 이렇게 일상성 그랬더니 그 성자를 붙여놓으니까 그 무슨 특징 했더니 everydayness 했어요. 매일매일의 특징이랍니다. 근데 어쨌든 일상이라는 건 사실 하루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한번 비유적으로 하루치의 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상성과 통속성, 이제 두 가지를 갖고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일상성 과했으니까 대등한 게 아니죠. 연결은 되는데, 일상성이 통속성을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게 아마 프랑스어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쿼터디네이팅? 저는 불어를 못하니까 하여간 그 일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성의 철학적 기초는 어떤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마르틴 하이데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 나온 책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일상성이라는 것의 철학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짧게 설명해 드리면 존재와 시간 속에서는 오직 현현하는 존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기 정체성을 쭉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사건으로서 실존의 감각, 그러니까 실존으로 현현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이제 바로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뭡니까? Now and here, here and now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바로 요 순간을 중시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모든 현 존재라는 건 결국 뭐냐? 세계 내 존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이데거가. 그래서 이제 현 존재란 개념하고 세계 내 존재, 요 두 가지가 바로 일상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일상성이라는 것의 철학적인 기초를,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말했다라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저도 그렇지만 이 일상성에 대한 관심 같은 경우에는 이분 앙리 르페블리라는 분의 우리나라 말로는 현대세계 일상성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한번 샀다 잊어버려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판형을 산 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1961년에 프랑스에서 발간될 때는 일상성의 사회학적 기초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1961년에 이제 발간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앙리 르페불이라는 분은 일상성을 그 사회학적으로 봤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사회학적으로 본다는 거는 결국 그 하이데거가 개인의 문제로 봤다면 이건 집단의 문제로 본 거죠. 그래서 일상성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사회적 활동 또는 사회적 그 가능성이나 제한으로 작용하는가 하고 봤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그 당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소비 자본주의가 팽창해가지고 완벽하게 개인들의 삶을 삶의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책이 아니라 1961년 책이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61년이다 그러면 2차 대전 끝난 지 한 15년 이 정도뿐이 안 지난 시기거든요. 그때 이미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파시즘을 겪었기 때문에 이 파시즘적인 그런 프로파간다에 의한 뭐 혁명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확 바뀌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들의 삶 속에 스며들 텐데 그게 어떤 것일까? 물론 이분이 당시에는 소비자본주의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이 소비자본주의라는 말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이제 그 소비 또는 시뮬라크르 뭐 이런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요 르페부르의 그 직접 제자입니다.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를 직접 지도했던 보들리아르라는, 그래서 이제 그 민음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소비의 사회라는.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이미 1970년대에, 그러니까 이제 르페부르보다 한 10년이 뒤인데요. 70년대 이미 이제 80년대, 90년대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 자본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맥락상으로는 같은 겁니다. 르페부르나 그 제자 이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이 보들리아르라는 사람은 저는 이제 소비의 사회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그 워셔스키 형제가 매트릭스를 제작할 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제작에 영감을 불어넣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가 바로 뭐냐. 현대사회는 매트릭스 속에서 현대인은 사실은 정체성을 뭐 잃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뭡니까. 그러니까 칸 속에 그 모듈 속에 어떤 그런 원자, 단자, 모나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남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상당히 나름대로 매혹적인 비관 전망을 내놓은 사람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하여간 그 일상성에 대한 이제 그 사적인 얘기는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삼천포로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왜 철학자나 사회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갑자기 일상성이라는 테마, 뭐 삶, 죽음, 사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 예? 아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력, 정의 막 이런 철학자가 맨날 항시 다루기 좋아하는 이런 테마가 아니라 왜 갑자기 일상성이라는 테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는가? 이거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유럽의 사회 변화, 특히 유럽에 떠오르는 젊은 세대와 그 세대가 겪는 갈등, 그 갈등의 핵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그런 어떤 그 학구적인 노력. 우리 사회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세대 갈등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시각도 많이 존재하죠.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내 자식은 착해요. 애비를 이해해요. 부모를 이해해요. 그런데 그게 세대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극심하게 갈등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연구의 일환으로서 바로 일상성이란 개념이 확립됐다라는 거를 이제 사적으로 벤다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 내용에 들어가면요. 일상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우리 세대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광고 중에요. 제가 전에 광고회사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광고 중에 하나가 현대카드라는 지금도 현대카드가 있죠. 광고인데 뭐냐 하면 카피가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래가지고 사무실에서 막 바쁘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씩 나와가지고 해안가 도로를 오픈카를 타고 쫙 달리면서 손을 쫙 뻗어갖고 바람을 쫙 느낍니다. 그럴 때 나온 카피가 그거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러고 당신의 생활 속에 해서 현대카드 이렇게 해갖고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일상성이라는 것을 광고 자체가 뭐를 느끼냐면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라는 거를 광고 자체가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거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매일 제가 지금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상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의 일상은 어떤 특성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는 자동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자동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순합니다. 내가 자동적으로 하는 일조차도 단순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도 반복되고 모레도 반복되고 또는 오전에 했던 똑같은 일을 오후에 다시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성, 단순성, 반복성이라는 이 개념은, 세 가지 특성은 바로 사람을 창조적이지 않은 것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기본 요소가 뭡니까? 자동적인 사람, 단순한 사람, 한 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일상은,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일상이 안 그런데요. 제가 재밌는 거는 앙리 르페브르 책의 광고, 그러니까 출판사 광고에 소개하는 그걸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일상은 늘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일상의 어느 날 불현듯 또는 아니면 일상의 어느 날 세계 속의 모습을 드러낸 것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이 나왔을 때는 일상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현대인이라고 얘기하기만 근대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근대인들은 권태, 또는 그때는 다른 말로 하죠. 권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부르주아의 권태, 뭔가 이랬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생활에 매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들을 흔히 전 근대 사람들한테는 창조자 그러면 뭐라고 봤냐면 뭐가 남아있을까? 광기가 좀 있거나 약간 기괴하다, 기발하다, 또는 평소에도 상식을 잘 안 따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할 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생활 자체가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런 설명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하여간 일상성은 뭐를 갖고 있냐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동적이고 단순하게 반복해야 하는 일인데, 그 안에는 엄청난 뭐가 들어있냐 하면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결코 매혹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뭐에 매혹을 느낍니까? 여행, 여가, 휴가, 나를 찾는 시간, 명상, 이런 거에 매혹을 느낍니다. 엄청나게.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으로부터 밖으로 벗어나면 바로 나는 뭐가 되냐면 나다워지고 내가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여행지 가보세요. 이틀만 놀고 나면 사람 힘듭니다. 거기다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요, 야, 너 잠깐 가서 집에 가서 좀 쉬어. 재충전하고 와. 그러면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안해 합니다. 나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야? 나 명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가는데 내 책상 없어지는 거 아니야? 즉, 일상성이라는 건요, 안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불안을 조성하지만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일상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로워졌다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일탈했다라고 말합니다. 일탈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 사약적 개념이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탈한 사람은 반드시 뭐라 그럽니까? 일탈의 회랑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어요. 자꾸 걸어가다 보면 그 일탈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언젠간 범죄자가 된답니다. 그건 뭐 제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상이라는 거는 매혹이 아니고 불안, 안에 있을 땐 불안을 주지만 밖에서 바라봤을 땐 굉장한 안식을 준다. 이게 바로 현대인이 일상 속에서 무지하게 고통받으면서도 월요병, 미치겠어. 금요일만 되면은 가슴이 쪄.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탈출을 꿈꾸고 잠깐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고 하는 바로 이러한 행위를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일상이라는 것은 그날 내가 짜증나지만 어떻게 해?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잘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하루치의 약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상성과 통속성. 일단 일상성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맞추고 잠시 쉬었다가 일상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했습니다.